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분석 바로 시작해볼게.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아, 너무 가까이 있어? 나도 그래. 가서 저걸로 틀어. 알겠지? 틀어. 하윤아, 좀 틀어줘라. 자, 해보겠습니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테마 정해드리겠습니다. 테마 정해드릴 텐데 적어봅니다. 반응 변화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반응 변화.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첫 번째 지문 있죠? 거기 반응 변화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적어봐라. 책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돼요. 노트에 필기하셔도 좋고 책에다가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왜 이 테마를 잡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 지문 한번 읽어볼게.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라고 하고 있다. 뭐 나왔어? 나 나왔지, 나. 나라는 표현 나왔죠? 잘 들으십시오. 나라는 뭐가 나왔어? 인물 나왔잖아. 인물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인물 나오면 일단 저는 동그라미 이렇게 치겠습니다. 나라는 인물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표현 나오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겠습니까? 뭘 생각해야지? 인칭 생각해야지. 뭔데? 1인칭이라고 말해볼게. 1인칭. 나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1인칭이라고 말씀하셔야 돼. 그치? 그리고 1인칭일 때 시점은 두 가지지. 뭐랑 뭐야? 주인공 아니면? 관찰자겠지. 이 시점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결정해 내야겠어. 그치? 읽어봐야 알 것 같아. 1인칭이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읽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독해 목표가 된다. 적어놓을게. 독해 목표라고 적어볼게. 여기 독해 목표라고 적어볼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에 변소에 갔다가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대. 거기 밑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린대.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치환하셔야 돼. 바꿔서 말하셔야 한다고. 뭘로 바꿔 말할 거야? 기억이니까 회상이라고 말씀하셔야겠습니다. 회상. 회상이다라는 말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겠죠.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무슨 구성이라고도 표현합니까? 역순행 구성. 적겠습니다. 역순행.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나는 지금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고 있군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읽어볼게.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대. 거기 밑줄 꺼보겠습니다. 무슨 표현 나왔어? 내가 입술을 떨었다는데? 입술을 파르르 떨었대. 거기 밑줄 꺼봐. 거기다가 밑줄을 안 끄셨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소설 수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랑 그냥 편하게 줄거리나 탐구해보자. 요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나올 것들을 체크해서 밑줄 긋고 싶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밑줄을 제대로 긋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밑줄을 여러분이 제대로 끄셨다면 여기다 밑줄 끄었어야 한다고. 이게 뭔데? 이게 인물의 반응입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가 인물이 느끼는 반응입니다. 잠깐 하나 참고해서 말씀드릴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을 보실 때 소설에서 주되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하잖아. 뭘 체크해야지? 인물.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체크해야 하고,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상황에 처했으면 어떤 인물이 슬프다라든지 기쁘다라든지 반응을 보이겠지. 반응을 찾아내야 돼. 이거 세 가지 찾는 게 메인이라고. 여러분이 찾으실 메인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부터 나왔다 이거야 지금.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반응부터 이게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역으로 반응이 먼저 나왔으므로 상황을 다시 찾으러 가야겠지. 반응이 먼저 나왔으므로 우리는 반응을 통해서 상황을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설정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므로 이 상황을 뭐라고 해주면 돼? 독해, 목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 그렇지? 자, 계속 읽어가 볼게. 근데 잘 들어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내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이야기하는 거지. 내 과거 속의 기억을 더듬어 가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이거 정하기로 했지. 어떤 느낌이 조금 들었어야 돼? 확실하지 않지만 주인공 시점인 것 같아? 관찰자 시점인 것 같아? 주인공 일단 이렇게 설정해 주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설정하기 뭐가 중요한 건데? 난 뭘 탐구해 내면 되는 건데? 나의 심리지. 나의 심리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나의 심리 이렇게 제대로 표시할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공 시점을 설정하니까 내 심리만 제대로 찾으면 되겠다. 남의 심리는 중요하지 않고 내 심리만 제대로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상황 설정에 나가면 되겠다. 이런 독해 목표가 설정된다 이 말씀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읽으러 가볼게. 그런데 하나만 좀 더 말할게. 내가 계속 부연 설명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문 하나로 조금 오래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잡을게. 입술을 파르르 떨었댔지. 이거 기뻐서 파르르 떠는 거야? 슬퍼서 파르르 떠는 거야? 뭐야? 두려워서 파르르 떠는 거야? 아직 정확히 파르르 떠는 이유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것도 설정해 내야 돼. 두려운 건지? 두려움인지? 기쁨인지? 뭐 슬픔인지? 아직 정확히 왜 파르르 떠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찾아내야 돼요. 자, 이제 읽으러 가볼게. 다시.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임에 틀림없음이랴. 이 배랑 맞아 대질놈의 아새끼를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쨍쨍이 들리자 등 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 깨를 휩싸며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대. 거기 비출 거 봐. 욕설이 귀에 쨍쨍해지자 등 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 거기 비출 거 봐. 물어볼게. 뭔데? 두려운 거야? 기쁜 거야? 슬픈 거야? 뭐야? 두려움이겠지. 이거 입술 파르르 뜨는 거 두려움의 반응이네. 두려움의 반응이네 라고 판단 빨리 내려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어렵지 않아. 자, 읽어볼게.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 줄리는 만무의 때. 집 안팎에서 기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메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 싶었대. 아무도 밟지 않은 첫 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가 딛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소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이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는 터였다. 들킬 것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미 9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한양 두렁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대. 거기도 비출까 봐. 두렁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대. 자,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해석이라고 적어봅니다. 물어볼게.
이거 실제로 들리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지. 물어볼게.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지는 것 같은 거야? 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상태야?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이 두려움이라는 이 반응축을 부러졌네. 자, 두려움이라는 이 반응축을 잘 잡아놨지 아까.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야. 나머지 구절에 대입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아,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내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을게. 반응의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반응을 정해놓고 나머지 구절에다가 싹 다 대입시키면 돼. 내가 그 모습들을 확인시켜 드릴게 이제부터. 자, 반응의 일관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반응의 일관성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계속 해볼게. 자, 밑에 보니까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대. 우랑발이 나바롱 나를 못 따라갔다. 뭐라는지 모르겠어. 자, 뭔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아.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웠대. 그러고는 얘들아 잘 들어봐. 하나 더 적겠습니다. 거기도 밑줄. 주문을 반복해서 외웠다에다가 밑줄 꺼봅니다. 거기 앞에다가도 해석이라고 적어봅니다. 주문을 반복해서. 물어볼게. 왜 주문을 반복해서 이 친구는 외웠습니까? 계속 똑같이 뭐라고? 두려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두려웠기 때문에 주문을 반복해서 외웠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읽어줘야 한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응의 일관성, 타 구절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적을게. 타 구절 해석이라고 적어. 타 구절, 다른 구절을 해석할 때 뭐를 대입시킨다고? 반응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타 구절을 해석할 때는 무조건 반응을 대입시키는 거야.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문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 일단 필기 똑바로 해봐.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자, 반복해서 외웠는데 그러고는 고개를 획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보았대.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대. 뭐라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눈치 깠어야 돼. 갑자기 뭐가 등장했는데? 기쁨이라고 워딩이 나왔지. 이거 누가 느끼는 건데? 내가 느끼는 거지. 근데 나 앞에서 뭐 느끼고 있었는데? 두려움이었지. 입술 파르르 떠는 이 장면이었지. 근데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 기쁨으로 바뀌었지. 뭐가 일어났습니까? 반응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판단 내려야 돼. 반응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빨리 판단 내려야 돼. 자, 잘 들어봐. 분명히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변화에 뭘 찾아야 돼? 변화. 뭐예요? 변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반응 변화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친구가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찾으셔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읽어볼게요. 뭐라는지. 깨진 단지는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대.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뭐 한다는 거야 지금? 눈사람으로 내 잘못을 가릴 수 있다, 덮을 수 있다라고 본 거겠지. 그게 이유였겠지. 아, 그래서 기쁨으로 반응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아, 우리는 이제 반응 변화 지점을 이렇게 관찰했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 기쁨에다가 이렇게 적어. 파트 2라고 적어봐. 기쁨에다가 파트 2 이렇게 적어봅니다.
아, 내가 왜 욕을 안 하냐고? 아, 나중에 욕 실컷 할게. 자, 해볼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깨진 단지는 거기 보시면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의 눈을 긁어보기 시작했대.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 번 닿을 때마다 흙알갱이가 알알리 박힌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대.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 놓았대.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대.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대.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바로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담배를 꼬나물고 변소에 가려고 내복 바람으로 나왔대.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를 쓰는데요. 거기 비추.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를 쓴대.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 쓴다 앞에다가 해석이라고 적어봅니다. 자, 물어볼게. 방학 숙제로 지금 일기 쓰죠? 일기 쓰죠? 물어볼게. 이 말 했을 때 나의 심리 한번 해석해봐. 이 말 하셨을 때 어떤 심리를 들고 있었겠니? 한번 생각해봐. 두려움이야, 기쁨이야? 두려움이야, 기쁨이야?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 쓸 거래. 이때 심리 한번 말씀해봐. 잘 봐. 내가 분명히 뭘 했어? 이 두려움의 상황은 끝이 나고 기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이 말 할 때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 씁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심리 상태 가지고 있었어야 돼?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린 거야. 아, 내가 왜 파트 2로 나누었냐면 여기서부터는 싹 다 기쁨으로 해석해 내야 한다. 이 말씀 드린 거야. 아, 여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출제진이 물어보는 것은 이 보라 색깔 글자들입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거야. 아, 반응이 변했을 때는 정확히 왜 변했는지, 그리고 변했을 때 나머지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린 거야 지금. 괜찮지? 계속 읽어가 볼게. 자, 읽어보니까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앞으로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그렇지만 기쁨의 마음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자,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줄거리입니다. 욕쟁이 할머니 짠지 항아리를 깬 후 깨진 단지 흔적을 치웠대. 혼날 것을 두려워한. 다시 뭐가 나왔어? 우리 방금 앞에서 기뻤지. 근데 어떻게 됐어 다시? 두렵다에 다시 밑줄 꺼야지. 또 두렵다에 밑줄 꺼야지. 또 한 번의 반응의 변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파트 3로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하는 거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체크하고 있는지 주황색 글자랑 보라색 글자를 잘 따라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곳을 방황하다가 해질녘 집으로 돌아온대. 그러곤 어느덧 해질녘에 이미 비밀이 다 까발라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갔대.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대. 거기 비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거기 앞에다가 해석이라고 또 적어봐. 왜 내가 심호흡했겠니? 이거 기뻐서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이제 두려움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반응이 변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왜 연탄집게로 맞는다 생각한 거야? 두려워서 라고 말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읽어볼게.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대.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정구조차 내리지 않았대.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거기 밑줄 거 혼돈스러웠다. 지금 두려움에서 다시 한번 이 친구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어? 혼돈으로 바뀌었지.
파트 4라고 놓을게. 계속 반응이 변해가는 이 주황색깔 글자 흐름을 잘 따라오라고. 난 이제 혼돈에다가 빡세게 밑줄을 그어놔야 한다 이 말씀드린 거야. 괜찮지? 자, 읽어볼게. 사람들이 나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대.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년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동 쪽을 돌아보았대.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대.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대. 물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혼돈스럽다 이 말이지. 자, 뒤에 볼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낯설게 느껴졌다. 거기 밑줄. 낯설게 느껴졌다. 자, 낯설게 느껴졌다의 해석이라고 적어봅니다. 물어볼게. 왜 세계가 낯설어 보였어? 맞아. 혼돈스러워서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반응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이거를 열심히 관찰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메인 테마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읽어볼게.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대. 그 거리감은 사실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라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프레한 깨달음 속에 속한 것이었대.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거기 묻지. 괴물스럽고 슬퍼서. 왜 괴물스럽다라고 본 거야? 혼돈스러워서 라고 계속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 직성이 풀릴 때 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대. 울었다 보이지? 울었다에 밑줄 그어봐. 해석이라고 적어봐. 왜 울었습니까? 나 왜 울었겠습니까? 혼돈스러워서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십시오. 눈으로 정답 찾아보십시오. 이거 오답률이 높습니다. 진짜 오답률이 높은지 여러분이 직접 정답 찾아보십시오. 6번이요? 두 번째 문제. 갔다 와. 정답 찾아보시죠. 뭐가 보여야 합니까? 결국 기억을 해석하라 이 말이죠. 해석이라는 말이죠. 해석 안에는 제가 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응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반응 뭐 있어야 합니까? 혼돈 있어야 하는 거겠죠. 맞아?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겠지. 나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뭐가 있다고? 혼돈 밑줄.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문제 순서가 바뀌었나?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의 문제, 정답 5번 말하는 거겠죠. 거기 혼돈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죠. 거기 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다가 적어줍니다. 반응의 대입이라고 적어. 반응의 대입을 통한 해석입니다. 됐냐? 됐지? 자, 다시 지문 돌아갈게. 자, 읽어볼게.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네, 그 말은 즉슨 혼돈스러웠다 이 말이죠. 자,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처부터 에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다.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데 픽 웃음을 지었대.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거기 밑줄.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자, 물어볼게.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았대. 그러면 기존에는 내 균형 감각이 바로 잡혀 있었다는 거야? 안 잡혀 있었다는 거야? 안 잡혀 있었지. 그러면 안 잡혀 있었다가 무슨 뜻이야? 혼돈스러웠다 이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았다 이 말은 결국 뭐라고 해석해야 돼? 혼돈에서 벗어났다 이 말하는 거겠지. 결국 또 한 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반응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났다라고 최종 반응이 얘겠네라고 판단 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반응의 변화 지점을 관찰하는 지문이었습니다. 필기 전부 다 똑바로 해봅니다. 문제 분석.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데? 알려드릴까요? 아니 안 알려도 돼.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서술 방식입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문제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 서술 방식 문제. 잘 들으십시오. 서술 방식 문제 푸실 때 항상 있잖아. 시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서술 방식에서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 이거 시점 뭐였지? 얘들아, 이거 시점 뭐였어? 말해보시지. 1인칭 주인공이지. 자, 물어볼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한번 말해봐. 뭔데? 1인칭은 우리 뭐라고 바꿔서 표현합니까? 서술자. 서술자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인간들은 진짜 학습의 기본의 기자도 안 된 녀석들입니다. 서술자께서 뭐합니까? 작품에 어디 있어야 합니까? 안에 있어야겠죠. 서술자께서 작품 안에 있는 걸 1인칭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공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공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누구? 나의 내면 심리를. 나의 내면 심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직접 풀어서 지고 있겠죠. 이거랑 똑같은 선택지 골라봐. 1번 문제에서. 이거랑 똑같은 말 찾아봐. 정답? 2번에 있지. 보여? 2번 봐봐. 뭐라 적혀있어? 작품 속 서술자. 거기 밑줄. 작품 속 서술자. 밑줄. 거기 1인칭이라고 딱 적어. 작품 속 서술자에다가 1인칭이라고 적으십시오. 옆에 자신의 심리를 직접 동그라미, 직접에다가 주인공 시점이라고 딱 적어. 정확하게 들어맞잖아. 1번 같은 이런 서술 방식 문제는 무엇을 물어본다 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까? 시점을 물어본다 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점은 우리가 소설 어느 부분에서 확인했니? 저게 소설 도입부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시점을 웬만하면 결정 지으셔야 돼요. 소설 도입부에서 웬만하면 시점 결정 끝났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시점 결정 안 하고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친구들은 잘못된 독해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됐니? 2번 문제.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략. 답만 알려주면 돼요? 5번이잖아 그거. 두 번째 문제. 너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의 모습. 기억의 이유. 기억의 이유. 그거 말고요. 기억의 이유. 왜 2번이 맞다는데요? 아니 그게 자, 그리고 거기 보기 문제 있죠. 보기 문제가 두 개가 있네. 야,
그 보기 문제 풀어볼게. 쌤 시간 풀어주시면 안 돼요? 보기 문제 마지막 두 문제 풀어보십시오. 일요일 날 있잖아요. 2시 전에 맞춰요. 2시 전에 맞추지. 자, 문제 풀어보시죠. 처음 거 오기 싫다는데요. 나중에 카메라 꺼지고 말할게. 아이고야. 저도 너무 오고 싶어요.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쌤 저 구라예요. 믿지 마세요. 저 크던가? 아, 저 아니구나. 자, 해보겠습니다. 잘 봐. 가나다라고 적혀있는 문제부터 해볼게. 네. 그 답이 2번입니다. 자, 1번 볼게. 단지를 깬 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한다고? 야, 정말 침착했나? 두려웠어요. 뭐 했었습니까? 두려움이었죠. 반응에서 일치감을 보이지를 않죠. 반응이 다르죠. 1번 틀렸네. 반응으로 푼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을 정확히 찾았다면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갔어야 돼. 그치? 2번 볼게. 주문을 외운 후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한다. 맞아. 기뻐. 기뻐라는 워딩, 기쁨이라는 반응 확인하셨죠? 그러므로 지문에 안 돌아가도 된다 이 말이야. 뭐라고? 잘 들어야 돼. 많은 선배님들께서 모의고사 푸실 때 지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기뻐했나? 다시 확인해 보러 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동적으로 낭비가 돼. 절대 지문을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야겠지. 기뻐한다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여기 읽었을 때 보자마자 정답 맞네 라고 하고 3, 4, 5번 봐야 돼 말아야 돼. 3, 4, 5번 봐야 돼 말아야 돼. 안 보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야. 2번 찍고 왜? 이거 근데 가잖아요. 가는 두려워. 그냥 옆에 아니 이게 좀 불편한데. 아니 가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웠다가 기쁨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가 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주문을 외웠죠. 해결 방법을 찾다가 그 주문 얘기. 주문을 외웠죠.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위기 상황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한 거죠. 그러면서 나에서 이제 숨긴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중간 단계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여기서 중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정답 2번이겠네요.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 자, 맨 마지막 문제. 이것도 보기네. 자, 푸는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풀어보시죠. 네? 3번에 3번요? 3번에 3번요? 이거 말씀이신가요? 이 문제? 3번요? 3번 한번 설명드려볼까? 현정 아빠와 대화하기 전부터 나는 의기양양하다 했지. 의기양양하다라는 말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기세가 등등하다 이 말이에요. 기세가 등등했던 적 있습니까? 두려움, 현정 아빠랑 대화하기 전에 내가 어땠는데? 두려움 느꼈지? 그러다가 뭘로 바뀌었는데? 기쁨이었지. 근데 거기 뭐라 적혀있어? 일관하고 있댔지. 일관의 네모 박스 쳐봅니다. 일관이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일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그러니까 일관된다라는 말 못하겠지.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됐냐? 또 질문 있니? 없으면 이 문제 넘어갈게. 자, 빨리 풀어봐. 3번입니다. 3번. 진짜. 그냥 벌쩍. 태울 때 달리. 사실 2번인 것 같아요. 다시 풀어보니까 2번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깨진 단지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다.
보기에 따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성장소설이라고 했잖아요. 1번에 적어줍니다. 깨진 단지가 상황이었죠. 깨진 단지 때문에 내가 여러 반응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보십시오.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 뭐라고? 거기서 뭘 느낀대? 갈등을 느끼는데요. 내면적? 무슨 등? 자, 중요한 워딩 나왔다. 내면적 갈등이지. 이걸 뭐랍니까? 내적 갈등이라죠. 제가 내적 갈등이라는 워딩 나왔을 때 뭐로 치환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내적 갈등은 뭘로 바꿔서 읽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민, 고뇌, 괴로움. 고민과 고뇌와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껴야 내적 갈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깨진 항아리 은폐했을 때 어떤 감정 느끼고 있었습니까? 아닌데? 두려움. 봐봐 얘들아,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 넣었을 때 무슨 감정 느끼고 있었는데? 기쁨이 내적 갈등입니까? 기쁨이 내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이건 정답이 안 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결국 이건 뭡니까? 반응의 일관성이죠. 반응이죠, 반응. 결국 또 반응으로 풀어낸 거죠. 반응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문제 안 틀려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체크해 줍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질문. 산 넘어 남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 넘어 남촌 2022 3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산 넘어 남촌 질문 한번 읽어보시죠. 잠깐 칠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자, 잘 들어. 두 번째 질문 테마입니다. 빨리 끝나요? 아까보다. 두 번째 질문 테마 갈등입니다. 조용히 해라. 나만 말할 수 있다. 자, 해보겠습니다. 건중만이는 이렇게 하고 있네. 건중만 동그라미 칩니다. 건중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뭐부터 나왔습니까? 이 질문 나왔을 때 선배들께서 좀 틀리셨는데 왜 그런지 내가 말씀 좀 해볼게. 인물 나왔지. 건중만이라는 인물 나왔습니다. 잘 들어봐. 인물 설정했지. 세팅했지. 뭐 해야 돼? 잘 들어. 인물 세팅하는 순간에 뭘 하셔야 하냐면 인물의 성격, 인물의 특징, 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선생, 아까 전에 방금 전 지문에서는 나라는 인물을 봤었잖아. 근데 나의 성격과 특징을 안 찾았잖아. 그것도 원래 찾는 게 맞아. 그것도 성격과 특징을 세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문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지점은 아까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반응 변화 지점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성격 특징 세팅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게 인물 딱 찾았지? 세팅하는 순간 성격과 특징 찾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읽어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저는 성격과 특징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 벌써 5, 6년째나 동네를 드나드는 밭대기 전문의 채소장수였대. 이 사람 직업 뭐라고? 특징에다가 채소장수네. 채소장수래. 특징을 채소장수였습니다. 괜찮죠? 자, 읽어볼게요. 동네에서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한 것도 권을 보고 한 일이었대. 권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한 안팎 3동네의 채소는 사철시장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동네에서는 권이 얼굴만 비춰도 반드시 손님으로 대접하였대. 중요한 인물이었나 봐. 자, 그러면서 사람이 누워서라는 말은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이 사람 어떤 성격이라고? 넉넉하다. 넉넉한 사람이죠. 누워서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눕대.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흥정을 하는데도 그만하면 무던하였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동네에 베푼 바, 거기 비치 동네에 베푼 바. 지금 뭐 했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동네에 베푸는 사람이지. 베푸는 걸 조금 고급스럽게 뭐라 하면 되지? 인심이 좋은 사람이겠지. 선생, 성격을 세팅할 때 어려운 말, 요런 어려운 말 써야 돼? 아, 물론 이 말이 어렵진 않겠지만. 저 어려운데? 아, 그러면 조금 나랑 안 맞아. 나랑 좀 안 맞네. 이거 인심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대충 있지. 착하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네. 어려운 말 쓸 필요 없다. 성격 세팅하실 때 그냥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 그냥 좀 착한 인물인 것 같네. 이 정도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뒤에 읽어볼게. 잘 들어라. 내가 이런 성격을 왜 세팅하는지도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 자, 읽어볼게. 그보다는 그동안 동네에 베푼 바가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덕분이었대. 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들 일러오던 채소 정보통이었대. 거는 대개 어느 고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한 근간의 작황이 어떠하므로 장차 회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미리 사심없이 기띔하기를 일삼곤 하였대. 영두는 뭐 나왔어? 영두 나왔지. 갑자기 뭐가 나왔네? 영두라는 새로운 인물 등장했죠. 뭐라고? 영두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습니다. 뉴 인물이라고 쓸게. 우리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인물 누구였어? 권중만이었지. 근데 갑자기 영두라는 인물 새롭게 나왔지. 그러면 잘 들어봐. 인물이 지금 몇 명 됐습니까? 2명 됐지. 그러면 2명 되는 순간 뭐 해야 돼? 반드시 관계 설정해야 돼. 인물이 2명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관계밖에 없습니까? 관계는 2가지밖에 없잖아. 뭐랑 뭐? 그렇다. 1번 우호관계입니다. 2번 적대관계입니다. 우호인지 적대관계인지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물이 2명 이상 세팅되면 그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잘 들어봐. 지금 나라는 인물 나온 적 있어 없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라는 인물 나온 적 없지? 뭐 해야 돼? 시점 세팅 추가해 줘야 하는 거야. 이쯤 읽었을 때 여기다 적을게. 시점 세팅을 추가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라는 인물이 안 나왔으므로 이거 몇 인칭이라고 부르셔야 합니까? 3인칭. 자, 3인칭이지. 그러면 3인칭은 케이스가 몇 가지요? 뭐라고 하면 돼? 관찰자? 전지적? 둘 중에 하나겠지. 관찰자는 무슨 뜻인데? 관찰 뭘 관찰하는 건데? 옆에서 인물 그냥 관찰하고. 인물의 대화와 행동. 대화와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심리 직접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심리가 안 드러나죠. 대화와 행동 통해서 심리 뽑아내는 거죠. 심리 추론이라고 딱 적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뭡니까? 신 같은 존재죠. 신 같은 존재는 뭡니까? 인물의 심리를, 내면 속속이를 다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건 심리가 추론할 필요 있어 없어? 심리가 직접 나와. 다 적어둡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두는 그의 남다른 정확성에 혀를 둘렀대. 혀를 둘렀다 빛을 칭찬하는 거지. 칭찬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잘 들어봐. 혀를 둘렀다라고 말했으므로 영두랑 건중만의 관계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우호적 관계겠지. 우호적 관계 체크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 나왔어 안 나왔어? 영두 심리 나왔어 안 나왔어? 혀를 둘렀다라고 칭찬했잖아. 심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왔어요. 전지라고 보면 되겠지. 됐냐? 두 가지 찾으면서 이렇게 갔네. 괜찮습니까? 읽어볼게. 한 번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도 있었대. 건은 장사 속에 불어 비세면서 유세를 부려 봄직도 하건만 천성이 능준하야. 능준하다 밑줄. 능준하다 그냥 눕다랑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봐주면 돼요. 성격 나왔죠 또.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지 그저 고지식하게 말하는 데만 서슴이 없을 따름이었다. 그건 어려울 거 하나 없이다. 큰 종묘상 몇 군데에서 씨앗이 나간 양만 알아도 얼거리가 대충 드러나니까. 몇 년 동안 씨앗 수급 상황만 알면 4, 5년 앞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빵이랑 라면이랑 고기 먹고 크는 핵가족 아이들은 김치를 거의 안 먹고 좀 배운 척하는 젊은 주부들 역시 김장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 애들이 김치 맛을 알 겨를도 없거니와 공장김치나 시장김치는 그만큼 맛도 우습고 비싸서 먹는 데짜 양념으로나 먹으니 어떻게 대중을 하겠소. 그럼 무배추 농사는 머지않아 거덜이 나고 만다는 얘기요? 그럴 리야 있겠소. 왜냐면 일본에서는 거기 비출 거 봐. 일본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김치 붐이 일어서 거기까지 비출. 야, 근데 건중만 어떤 특징도 있어? 방금 말하는 걸 봐서 방금 전에 대화를 보니까 방금 전에 건중만과 영두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건중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꽤나? 쉬운 말로 말해봐. 똑똑해 보이지. 똑똑한 인물인 것 같아. 유식함이라는 말 써도 좋아. 똑똑함, 유식함 이렇게 적어놓게. 특징으로 체크해놔야 한다고.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조금만 밑에 더 읽어볼게. 자, 국내 수요가 주는 대신에 대일 수출이 늘어나니까 그게 그거란 얘기군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행하면 여기서도 유행하니까 김치도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와? 중약 나오지. 뭐라고? 그 밑에 중약이 나옵니다. 중약이 뭡니까? 중간 생략이야. 중약은 중간 생략이라는 말이야. 잘 들어. 잘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 생략 앞부분을 읽었지. 뭐라고? 중간 생략의 앞부분에서 뭐 했어? 인물 나왔지. 그리고 인물 성격 찾았지. 아, 중약 앞부분은 인물을 세팅하는 구간입니다. 중약 줄거리 앞부분은 인물을 세팅하는 구간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아, 나는 중약 부분 앞부분에서 인물 찾고 성격 찾고 특징 찾겠다라는 독해 목표가 명확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인물 찾았지. 그 다음 뭐 할 건데?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소설을 읽으실 때 소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어? 인물. 그 다음에 인물 다음에 뭐야? 상황이지. 상황 설정해줘야겠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반응이지. 그러면 우리는 중약 줄거리 앞부분에서 뭐부터 해결했니? 인물 찾았지. 그 다음 목표 뭐 써야 돼? 상황 설정 해봐야겠다 라는 게 나와야 돼. 지금 상황 나왔어 안 나왔어? 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상황이야? 이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니? 없다고. 이제부터 상황 설정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읽어볼게. 이론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밭대기 장수들로 하여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유통구조가 어지러워진다고 몰아세우기에 항상 자신만만한 것 같았대. 물론 옳은 말이었다. 그렇지만 영두가 보기에는 밭대기 장수들, 얘들아 밭대기 장수 그게 누군데? 건중만 말하는 거겠지. 밭대기 장수들이야말로 가장 미더운 물주예요. 거기 밑줄, 미더운 물주.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 거기도 밑줄, 불가결한 존재.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하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건중만과 영두의 관계가 계속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호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 아직 상황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아직 상황 안 나왔습니다. 상황 찾으러 가야겠다라는 독해 목표가 명확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읽어볼게. 그들이 아니면 누가 미리 목돈을 지어줄 것이며 다음에 뒷그릇 재배에 또 무엇으로 때맞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전부 다 누구 생각이야? 영두의 생각이지. 영두가 지금 다 건중만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졸면 안 돼. 눈 똑바로 떠야 한다. 사실 좋은 사람은 없었어. 그냥 한번 일깨워 준 거야. 해볼게. 자, 해볼게. 출하와 수송에 따른 군일과 부대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오로지 그들이 아니었던가. 이거 지금 전부 다 누구 생각입니까? 영두의 생각이죠. 야, 잘 봐. 이거 조금 독특한 게 이거 3인칭 맞지? 근데 누구의 시선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3인칭이긴 한데 영두의 시선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도 같이 받아가야 돼. 3인칭이긴 한데 특정 인물이 영두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네 라고도 느끼면서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이야. 시점을 항상 머릿속에 같이 넣으면서 읽어야겠다. 챙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지난번의 그 일. 얘들아 지난번에 그 일에 네모 박스 쳐봐. 무슨 생각 들었어야 돼? 갑자기 지난번이라고 말했지. 지난번이라고 했으므로 이거는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겠지. 과거가 나오면 우리 이거 뭐랍니까? 과거 회상이죠. 역순행적 구성 좋아요. 과거 회상 맞지? 근데 잘 봐. 과거 이야기 왜 꺼내는 거야? 일이라고 했지. 일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 할 수 있어? 일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뭐 나오겠니? 이제부터 상황이 등장할 거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인물 세팅은 앞에서 끝났고 이제부터 건중만과 영두 사이에 뭔가 상황이 나오겠네 라고 인식해 주는 겁니다. 독해를 세팅을 정확하게 해두고 읽어야 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읽는 게 아니야. 자 읽어볼게. 더욱 건중만이 답지 않은 처사였대. 거기 밑줄. 건중만이 답지 않은 처사.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건데? 영두가 건중만답지 않았댔지. 그러면 여기서 뭘 다시 파악해야 돼? 인물 관계가 뭘로 바뀔 것 같다라고 판단해야 돼. 적대로 바뀔 수 있겠네. 건중만답지 않다 했잖아. 건중만답지 않아 보인다 했잖아. 그러므로 적대로 관계가 바뀌겠네 라고 인식하면서 읽어야 돼. 만약에 적대로 관계가 바뀌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무슨 등? 갈등. 적대면 갈등이라고 표현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건중만이 답지 않다 해서 이거 갈등 상황 발생할 수도 있겠군. 요런 판단이 들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거 무슨 상황? 요렇게 먼저 읽었다면 진짜 독해 잘한 거야. 거기서 건중만이 답지 않은 처사다라는 말에서 이거 갈등 관계 만들어질 수 있겠네 라고 읽었다면 독해 매우 잘하신 겁니다. 없겠지? 하나씩 이제 채워서 배우면 돼. 자 해볼게. 권인 텃밭에 간 알타리물을 가져가면서 뜻밖에도 10,000원만 접어달라고 안턴 짓을 하였대. 접어달라는 빌려달라 이 말이에요. 자 영두는 내키지 않았대. 내키지 않았다 밑줄. 내키지 않았다라는 워딩에서 관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주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뒤에 보니까 돈 10,000원이 커서가 아니었대. 10,000원이면 자기 내외의 아내랑 자기를 말한 거야. 하루 품인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명색 없이 차압당한다.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권은 정색을 하고 말했대. 정색하다 밑줄. 정색까지 하고 있네. 같이. 요새는 아파트 사람들도 야가져서 밑동에 붙은 흙을 보고 사가기 때문에
이렇게 숙전에서 자란 건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흙 색깔이 서울 근처의 하천부지 흙하고 비슷해서 납이 들었느니 수온이 들었느니 중금속 채소라고 만져도 안 본다고요. 그럼 일일이 흙을 털어서 내놓는 거요? 턴다고 되나? 반대로 벌겋게 묻혀야지. 그렇게 놀랜 흙을 묻혀 넣으면 거기 놀랜 흙에 미칠 거 봐. 얘들아, 놀랜 흙 이거 무슨 뜻이겠니? 놀랜 흙, 야 각주 안 읽어도 알아야지. 무슨 흙이야? 무슨 색깔이야? 방금 뭐라 했는데? 앞에 반대로 벌겋게 묻혀야지라고 했지. 그러면서 밑에 뭐라 했는데? 그렇게 놀랜 흙을 묻혀 놓으면 이랬지. 그럼 놀랜 흙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라고 읽으면서 읽어야지. 그치? 자 읽어볼게. 새로 야산개간을 해서 심은 무공의 채소로 알고 사간다. 이제 보니 채소도 위조품이 있구만. 있지. 황토를 파다 놓고 한 차에 10,000원씩 그 집만 해주는 이도 있고 어디 이 씨가 직접 해주고 10,000원 더 벌어볼려? 뭐라고? 10,000원 더 벌어볼려 이러고 있지. 자 읽어볼게. 논흙에서 희흡스름한 매흙 빛깔이 나듯이 집터설이 텃밭도 찰흙색을 띠는 것이 당연한데 그 위에 벌건 황토를 기발하여 개간지 산물로 조작하되 그것도 갈고 가꾼 사람이 직접 해줬으면 하고 유혹을 하니 듣던 중에 그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거기 밑줄 욕된 말이 없었다. 별표 3개. 야 누가 욕된 걸 느끼는 거야? 영두가 느꼈지. 누구 말 때문에? 건중만 말 때문에 영두가 욕되다 느꼈지. 무슨 띵? 무슨 띵? 갈등. 아 확실하네. 갈등 확실하네.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자, 갈등의 구도입니다. 갈등에는 무슨 갈등 있습니까?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있죠.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이죠. 인물 간의 갈등을 우리가 무슨 갈등이라 합니까? 외적 갈등이죠. 지금 영두 건중만입니다. 얘들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갈등 상황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갈등 상황이라고 너희가 인식했다면 밑줄을 어딘가에 끄어야 하잖아. 그러면 어디에 밑줄 끌 건데? 잘 생각해봐.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친구들끼리 왜 싸웁니까? 의견 차이 때문이죠. 의견 차이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주장의 대립이죠. 주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영두의 주장을 하나 찾아야 하고 건중만의 주장을 하나 찾아야겠죠. 영두 주장에 밑줄 긋고 건중만 주장에 밑줄 하나씩 끄어줘야 한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게 갈등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영두의 주장이 뭔데? 이제 한번 읽으러 가볼게요. 방금 전에 거기 봐봐. 앞에서 봐봐. 뭐라 했는데? 갈고 가꾼 사람이 직접 해줬으면 하고 유혹을 하니 듣던 중에 그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그 자체에 싹 다 미칠까 봐. 영두 보고 지금 뭐 해란 건데 건중만에? 건중만의 주장이 뭔데? 10,000원? 10,000원을 벌어보려고 했지. 10,000원을 뭐 하는 거야? 권유한 거지. 10,000원을 권유한 거지. 이 10,000원은 무슨 뜻인데? 이 10,000원 뭐에 대한 대가인데? 무슨 흙을 묻혀야 하는데? 놀랜 흙 묻히기지. 놀랜 흙을 묻혀라가 주장이지. 놀랜 흙을 놀랜 흙 묻혀라고 적어봐. 10,000원 밑에 놀랜 흙 묻혀라고 적어봐. 이게 건중만의 주장이잖아. 이걸 너희가 뽑아낼 수 있었는지 이걸 내가 지금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걸 주장으로 뽑아냈다면 매우 잘한 거야. 그러면 영두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놀랜 흙 묻힐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키운 재배 작물에다가 요런 인위적인 흙을 바를 수 없다 이 말하는 거지. 적을게. 놀랜 흙 묻힐 수 없다. 놀랜 흙 묻힐 수 없다. 이게 주장이죠. 이 주장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보시죠. 결국 주장을 분석해보니 영두는 놀래넥을 묻힐 수 없다의 주장이었고 건중만은 놀래넥을 묻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의견 대립이 발생해서 외적 갈등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읽어볼게. 얘들아 봐봐. 내가 밑줄 끌 때는 나는 밑줄을 끌 때 이렇게 밑줄을 끄거든. 내가 밑줄을 끄는 건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전부 다 밑줄을 끊는 게 아니야. 필요한 부분에만 밑줄을 이렇게 끊는 거라고.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자, 한번 해볼게. 다시 돌아가서. 영들이 성질이 나서 거기 밑줄 성질이 나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무슨 갈등? 외적 갈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으나 한두 번 신세진 사람도 아니고 대거리를 하자고 나댈 수도 없었대.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속절없이 농담으로 들어 넘기는 것이 상술한 생각도 들었다. 거기 밑줄 상술한 생각도 들었다. 외적 갈등도 있긴 한데 지금 영두가 뭐 했어? 건중만한테 화를 대차게 내버릴까 하다가 말았지. 자기 혼자 고민했지. 뭐라고? 속으로 뭐 했다고? 고민했다고. 건중만한테 화를 내버릴까 말까를 고민했다고. 고민하면 내가 이거 뭐라고 바꿔 읽어라 라고 말씀드렸어? 내적 갈등도 있었네. 외적 갈등 플러스 내적 갈등 둘 다 있었네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괜찮습니까? 자,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분명 말했다. 자, 그리고 읽어볼게. 그래서 조용히 말했대. 권씨 말대로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벌써 다 병이 들었거나 갈 대로 갔어야 할 텐데 거꾸로 더 팔팔하니 무슨 조항인지 모르겠네. 자, 비꼬는 태도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권은 얼굴을 붉혔으나 그래도 그저 수거 들어가기 어색한지 은근히 뻔다가는 소리를 했대. 하지만 사먹는 사람들이야 어디 그러우. 사먹는 사람들은 내다 팔 것들만 약을 치고 집에서 먹을 것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영들은 속으로 찔끔하였대. 찔렸다 이 말이죠. 건의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거기 밑줄. 건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문장에다가 제가 왜 밑줄 거라 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있잖아. 뭐 한 거야? 영두가 건중만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지. 거기 적어봐. 부분 인정이라고 적어. 부분 인정. 아예 부정한 거야? 아예 부정한 거야? 부분적으로 인정해줬지. 잘 생각해봐. 외적 갈등이면 의견이 무조건 대립돼야지. 그런데 그런 중에도 뭘 해줬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그런 부분이 특이점이 된다는 거야. 특이점이라고 적어봐. 이렇게 외적 갈등 상황 중에 잘 들어야 돼. 외적 갈등 상황 중에 외적 갈등 의견이 확실히 대립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분 인정.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인식합니까? 특이점이라고 인식해줍니다. 항상 문제로 출제됩니다. 부분 인정은 문제화된다. 체크해둡니다. 계속 읽어볼게. 영두는 무배추에 진딧물이 끼어 오가리가 들고 배추벌레와 노란재가 끌어 수세미처럼 구멍이 나도 집에서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다. 거기 밑줄.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다. 무슨 표현 나왔어?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대. 무슨 표현 나왔어? 먹을 것에는 이랬지. 제가 아마 저번 문법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는을 뭐라 가르쳤습니까? 보조사로 가르쳤죠. 이런 보조사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조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밥을 먹는다. 너는 빵을 먹는다. 나와 너 사이에 는이라는 표현 써서 차이점 만들어냈죠. 대조 만들어냈죠. 그러면 여기 봐봐.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지. 그러면 어디에는 분무기 썼다 이 말인데? 안 먹는 거, 파는 거 말하는 거지. 파는 거에는 이 영두가 분무기 썼다 이 말이지. 파는 거에는 농약 뿌리고 이랬다 이 말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자, 그럼 뒤에 읽어볼게요. 볼품이 없는 것일수록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는 값이 있을 리가 없었대. 거기 밑줄. 값이 있을 리가 없었다.
잘 봐. 잘 들어봐. 영두이 있지. 영두이 주장이 뭐였어? 논래능 묻히면 안 된다였지. 근데 방금 전에 봐봐. 그런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는 값이 있을 리가 없었다였지. 그런 물건은 잘 봐. 그러면 논래능을 묻혀야 한다는 거야? 말아야 한다는 거야? 값을 받기 위해서는. 적을게. 논래능을 묻혀야 한단 말이지. 값을 받기 위해서는 논래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말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원래는 논래능을 묻히면 안 되는데 값으로 인정받으려면 논래능이 필요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지. 고민하고 있지. 고민하고 있지. 고민하고 있지. 무슨 등? 그렇다. 여기도 내적 갈등이다. 여기도 내적 갈등이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읽어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뒤에 읽어볼게. 언젠가는 농가에서 채소를 농약으로 코팅하여 내놓는다고 신문에 글까지 쓴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야말로 마지못해 없는 돈 들여가면서 농약을 만져온 농가에 물을 것이 아니요. 벌레가 조금만 갈근 자국이 있어도 칠색팔색하며 달아나던 햇내기 소비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였다. 벌레 단 자국이 불결스럽다 하여 진딧물 하나 없이 깨끗한 푸성기만 찾는다면 거기 비출까 봐. 진딧물 하나 없이 깨끗한 푸성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진딧물 하나 없으면 그거 뭐라고 읽어야 돼? 논래늑이 묻어 있는 거야, 안 묻어 있는 거야? 논래늑이 묻어 있는 거야, 안 묻어 있는 거야? 진딧물이 없으면 말이야. 아, 논래늑이 안 묻어 있는 거지. 논래늑 X라고 적어. 얘들아 봐봐. 적어볼게. 진딧물이 있으면 뭐야 이거는? 진딧물이 있다라는 것은 농약 친 거야, 안 친 거야? 안 친 거지. 농약이 없는 거지. 농약이 없으면 뭐라 읽어야 하는데 이거는? 논래늑이 있다 해야 돼, 없다 해야 돼? 없다라 봐야지. 논래늑이 없다라고 봐야지. 논래늑은 인위적으로 만든 흙이잖아. 뻘갠 흙이잖아. 이거는 논래늑이 없다로 읽어야지. 진딧물이 있는 상태는 논래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적어주십시오. 됐나요? 자, 읽어볼게 또. 그것은 마치 두메이 자갈길 흙먼지에 질색을 하면서도 거기 비출까 봐. 두메이 자갈길 흙먼지. 이거는 영두가 좋게 보는 거겠어? 안 좋게 보는 거겠어? 자갈길 흙먼지? 좋게 보는 거겠어? 안 좋게 보는 거겠어? 긍정적으로 보는 거겠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겠지. 긍정이라고 적어봐. 도시 오염된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심히 활기를 쳐온 축들의 어리석음과도 견줄만 하대. 응? 근데 쌤이 진딧물 하나 없는 게 놀래는 안 묻어 있는 거라면서요. 뭐라고? 네? 뭐? 쌤이 진딧물 없는 게 놀리는 게 안 보이는 거라 하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왜 말이 달라요? 아,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바꿔줘. 응, 됐지? 진딧물이 하얀 거 같아요. 안 되는데? 진딧물이 없으면 논래늑이 묻어 있는 거죠. 진딧물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논래늑을 묻혔다라는 말이겠죠. 논래늑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칠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무슨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까? 서술 특징이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서술 특징 문제입니다. 제가 서술 특징 문제에서 뭐부터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시점이야. 자, 이거 무슨 시점? 3인칭 전지 이렇게 적을게. 근데 3인칭 전지와 더불어서 이거 누구 시선에서 쓰여졌습니까? 영두죠.
영두시선이라고 딱 적을게. 3인칭 전지어 영두시선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읽어왔어야 하는 소설이야. 그러면 이거 정답 몇 번이야? 보자마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 밑줄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지. 심리 전달은 뭔데? 심리를 직접 보여준다 이 말이지. 전달한다 해도 직접이라 적어. 전지가 직접이라는 말과 상관 있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 2번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돼. 너무 쉬운 문제지. 괜찮지? 그리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A, B에 대한 이해로 다음 문제 보시면 적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A, B에 대한 이해 물어보고 있죠? A, B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A, B가 뭡니까? 각각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A는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거는 정답 그냥 몇 번이지? 그거 보시면 그 A 부분에서 주된 이야기가 뭐죠? 거기 놀랜 흙 이야기죠. 놀랜 흙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설명하는 겁니까? 건중만이 설명하죠. 그리고 영두는 뭐 해? 영두는 듣고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B는 뭐예요? B는 대화를 하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두가 건중만 말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지. 이거 두 개랑 가장 관련된 말을 찾아보라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 정답 몇 번이죠? 이거 정답 3번 되겠죠. 그냥 이건 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문제였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000원이라고 적혀있죠. 10,000원에다가 별표 칩니다. 자, 적어볼게. 이거 10,000원 소재지. 소설에서 나온 특정 소재지. 소재를 뭐 해라는 거야? 해석해라는 거야. 소재를 해석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구체화 시켜볼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인물 체크. 10,000원과 관련된 인물 체크. 그리고 그 인물이 10,000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10,000원과 관련된 인물 누구 있습니까? 건중만. 또 영두 있지. 영두는 어떻게 했어? 10,000원에 대해서 거절했지. 부정스러웠지. 건중만은 10,000원을 어떻게 했어? 권유했지. 권유와 거절이 일어나니까 뭐가 발생했던 겁니까? 갈등 아니겠습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겠죠. 정답 바로 보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소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인물과 반응 체크하면 정답 다 보입니다. 이거 명확히 보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맨 마지막 문제. 끝나가네. 네 번째야. 자, 마지막 문제 보십시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내용. 보기 문제네. 자, 1번부터 볼게. 농민들이 건중만 보고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하는 상황은 농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농민들 면모를 보인다. 그렇겠지? 너무 당연한 말일 거야. 2번 보시면 영두가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을 언급하며 건중만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농산물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는. 거기 있지? 농산물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는. 거기 적어라. 인물에 뭐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 특징이지. 너희 인물 특징 찾으면서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어떤 사람이었는데 건중만? 유식한 사람 아니었어? 그런 유식함도 찾으면서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2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특징 찾으면서 읽었다면 바로 보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3번 보십시오.
영두가 밭대기 장수를 믿어온 물주여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인대. 이거 3번 뭐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믿어온 물주여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여기 왜 밑줄 껐는데? 인물 사이에 뭐 찾았었는데 우리? 관계지. 인물 관계. 우호야 적대야? 우호적 관계 아니었어? 볼게. 우호라고 딱 적어볼게. 근데 뒤에 읽어봐. 뭐래? 다른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두 모습이란다.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누구를 이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 했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 여기다 밑줄 까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말과 관계성 우호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예 안 맞는 말이지. 일치하지 않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 했을 때 자 물어볼게. 영두 이거 어떤 사람이었어? 영두 어떤 사람이었니? 돈 10,000원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 10,000원 받고 거절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면 농인으로서 뭐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 농부로서. 맞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 성격적으로도 맞아 아니야? 적어. 추가합니다. 적어볼게. 특징과 성격에서도 불일치합니다. 두 가지 관점을 다 들고 가셔야 돼요. 1번 2번 이렇게 관계성에서도 안 맞고 성격과 특징 면에서도 안 맞다라고 정확히 인식해서 정답 3번 찍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어는요 애매모호한 과목이 아닙니다. 매우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과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정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4번 볼게. 영두가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먹거리 생산하는 농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거 자존심 말하는 거겠지. 농인으로서. 5번 보시면 영두가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에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는 것이 값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기 밑줄 농사에 대한 가치관을 따르기 어려운 현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갈등이 생겨났습니까? 내적 갈등 발생한 거겠죠. 거기 내적 갈등이라 적어줍니다. 농사에 대한 가치관을 따르기 어려운 현실에 내적 갈등.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설 2편 이렇게 2020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살펴봤어? 알겠지? 자, 강의 끝내겠습니다.